이건 아닌 것 같아. 천정 난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달라야 산다. 나만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 고민이 시작된 정환진 대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야 내 것이 되는 법. 과연 대표의 개업 준비 잘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18화. 이유 있는 변화. 이렇게 그냥 했어. 평생 처음. 내 이름으로 된 상가, 내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 찾기에서 임대 계약까지 1차 관문을 넘기고 어느덧 본 게임인 인테리어를 앞둔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틈틈이 이어지는 디자인 회의에 오늘도 부랴부랴 무슨 달려왔다. 복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람이 막 달라 보이나 봐. 안녕하세요. 그죠. 어두운 색으로 가면 여기 라인 오늘은 매장의 세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회의.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그 정도 색깔이면 들어가게 돼 있어. 위에 표지 위에 저까지만 들어가면 네. 멀리서도 보이고 네. 들어가게 돼 있다고 저기요. 저 집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먹는 거는 일단 성공을 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먹는 게 이제 코로 먹는 건데 코로 먹는 것도 성공할 수 있어. 왜? 참기름을 내가 쓸 거거든. 네. 시골 참기름을 쓸 거거든. 네. 어떤 식이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분위기로 먹는 거거든. 네, 네. 근데 분위기로 먹는 게 맞느냐 이거야. 나도 이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요는 세로로 세워서 보시면 이쪽이 정면이 될 거고 이쪽이 벽면이 좌우측 벽면이 이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여기에만 빨간색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빨간색을 쓰시고 싶으시면 뭔가 소품이라든지 포인트로 좀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방이나 이 식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혼자 일방적인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뭔가 전문적인 식견이 들어가게 되고 많이 달라졌죠. 여기는 뭘로 가 여기? 유리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제일 유사하고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찬장문 같고. 이거 뭐야? 아 그거는 천정 쪽에 조명 구조물이거든요. 이렇게. 네. 아 천정 난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 말고 더 진한 거 없냐 이거 차라리.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요 색깔인데요. 요거가 이제 조명을 받으면 사실은 조금 완전 어두워지진 않아요. 이렇게 윤기가 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톤이 너무 다 한꺼번에 좀 어두운 톤으로 차분해지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아휴 그럼 가세요. 아유, 세상에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어요. 카페 같이 편안하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게끔 뭐 차를 안 마시고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느낌을 가져가는 게 제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홀 디자인 협의에 이어서 이번엔 주방 디자인을 결정할 차례. 주방 봐야죠. 여기를 이거 큰 걸로 다시 여기 가능하고요. 이건 없애고 끓이기를 식혀야 되니까 이걸 이리 가야 되겠죠. 너무 좁은가요? 여전히 아이디어가 많은 대표다. 45cm였나? 400. 40cm였나? 그게 너무 작아. 아, 줄 자러 가는구나. 전부 이제. 이제는 이게 습관이 다 들었어. 전부 다. 10cm면은 볼을 넣으면은 볼이 줄여도 30cm 정도가 나오니까. 오, 다시 괜찮네요. 오, 다시 괜찮네요. 예? 아니요, 40이 아니요, 40이 인치가 아니고 센치입니다. 이게 위는 인치예요? 지금 여기. 야, 진짜 촌스럽다 이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컨셉을 다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5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LA 갈비는 무조건 트레이로 가래. 판이. 근데 이게 세판이라서 잘못하면 살짝만 대도 되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고. 이번엔 예상치 못한 제약이 생겨 고민이다.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그거예요. LA 갈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LA 갈비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오븐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참나무 숯을 넣고 거기서 구운 다음에 오븐에서 훈제한다. 이게 지금 LA 갈비의 생각인데 문제는 뜨거운 불판입니다. 뜨거운 불판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재를 할 거냐 아직도 걱정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저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 중이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보이시죠? 진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주말이고 연휴가 같이 연속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섭습니다. 가게가 공사 끝나고 나면 좋아져야 될 텐데 고민이 많네요. 다행히 그래도 요 국밥집은 문은 열어놨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주말에 그래요. 회사 사람들이니까요. 회사 사람들이라서. 네, 주 5일만 장사하는 거라고 진짜 싶어요. 야, 그래도 너무 없다. 수고하세요. 예. 이게 결국 오피스 상권이네요, 그죠? 나중에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또 이 검찰청이나 법원이 다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어떨까요? 네, 괜시리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좀 많이 답답하네요. 일단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렇고 실제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주방 집기가 준비가 되고 이러니까요. 진짜 천차만별이고요. 말에 연속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또 누구 말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고민이 태산입니다. 고민의 시간이 흐르고 사무실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대표. 와, 이거 봐요. 와, 이런 게 이쁘네요. 아, 이쁘네 이런 거는. 이게 뭐 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릴이라는 게 뭐예요? 그릴? 원래 고기 불판에다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철판 알아보고. 산 넘은 산입니다. 이 불판을 뜨거운 것을 달구어서 그 위에 음식을 올려서 그걸 갖다가 손님상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달구는 걸 어떻게 달굴 거예요? 그리고 달구어진 불판을 어떻게 손으로 만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손이라도 대거나 떨어뜨려서 발이라도 다치면 손님이든 뭐 주인이든 그 순간 그냥 박살나는 거다. 그날 하루 장사 헛장 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지금 찾고 있는데 빠른 의사결정과 순발력이 장점인 대표지만 이번 말은 쉽지 않다. 그렇다 부스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철판을 놓고 그 위에 뭐를 올릴 거냐에 대한 궁금증. 여기서 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할까? 그거 하면 또 타면 어떻게 하고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계속 고민. 하루라도 의사결정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인터넷이고 뭐고 찾아보고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이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식당에도 가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가게가 되고 또 유명한 대박집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네, 대박집의 꿈 응원합니다. 고민만 하면 무엇하랴. 시장 조사에 나선 대표. 갖가지 식당들이 즐비하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요. 북적대기까지 합니다. 가게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주 적당한 크기로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서는 메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이 즐겨하는지를 보고요. 저희도 메뉴 개발에 아주 크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개업을 앞두니 맛집 탐방도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대표. 국밥하고요. 콩나물 국밥하고 소고기 콩나물밥하고. 서비스를 줄인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한 어느 국밥집. 소고기네. 이건 소고기. 이건 소고기. 이거 3,500원인데 괜찮습니다. 대표의 흥미를 끌 만큼 매장 운영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곳이다. 저는 맛있어요. 딱.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손님이 많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박리담의 형태의 가게들이 즐비한 곳이 종로 3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로 찍고 향한 곳은 서울 영등포. 3일 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한우국밥집입니다. 꽤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 맛을 보겠습니다. 깔끔한 첫인상이 돋보이는 곳인데요.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테이블 좋게 놨구나. 한우국밥을 2개 주시고요.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거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거지 무 소고기네. 언제 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표의 먹방. 제대로 입맛 저격이다. 국밥이 2층에 있는데도 꽤 잘 되는 집이죠. 여기가 영등포 사거리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요. 게다가 건물 전체를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밥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소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 위치를 잘 선점한 것, 성공조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바쁘다 바빠. 이번에 경기도 분당으로 향했다. 전통 한식으로 되어 있죠. 곰탕, 쌀곰탕 전통적으로 되어 있네. 기와 디자인에다가 아이디어가 참 독특하네. 수저는 이것도 다 유기네. 맛있게 드세요. 유기로 되어 있다는데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네. 아, 이건 목그릇 같기도 하고. 깔끔해 보이는 한상 차림. 그렇다면 맛은? 맛은 뭐 입맛 저격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어지는 먹방. 오늘 맛있네. 유기 그릇이 좀 천차만별이죠.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좀 색깔이 검은색이 많이 나고요. 오히려 식감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유기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우리에게 맞는 유기 그릇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인테리어 고민으로 다시 돌아왔다. 매장에서 쓸 괜찮은 목재 집기를 찾아 나선 길. 이게 받침이 그거네. 옵션을 가지고 쓰신 거였는데요. 33, 34. 줄자 꺼내 들고 전문가 포스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 710. 얘도 조금 늘렸어요. 610. 610은 작아. 이젠 숫자만 들어도 감이 척척 오는 수준이 되었다. 의자 넣는 거 예쁘잖아. 이번엔 매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테이블 찾기. 테이블 상판의 질감과 색상 결정도 난 고수다. 지금 테이블 색깔은 좀 밝은 게 나아. 여기 옆에 옆결 보이고 여기 이제 색깔 넣으면 색깔 확 보는데 요거 테이블 상판 이걸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노래지. 더 노래지고 옆에 결이 있잖아요. 테두리 결이. 브라운 색깔은 아닌데요. 이 정도 색깔은 너무 밝은데. 어두워야 돼. 여기 뭐 떨어져 있는 거 다 보인다고 이거. 어둡게 더 만들어요. 근데 자작합판 같은 경우는 사실 내추럴하게 그냥 코팅만 해가지고 쓰시는 게 대부분이시고요. 자작 자체로 밝거든요. 디자인도 좋지만 실용성을 포기할 수 없는 대표. 짙은 색감의 테이블이 관리에 더 수월할 듯하다.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친환경 염색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이 정도로 가야 돼. 색깔을 칠해서 연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자인과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가격. 가격이 어때? 어떻게 사는 거보다 더 싸요?
그렇진 않죠. 맞추면은 네. 사는 거를 이제 보통 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인건비 자체가 좀 낮은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긴 한데 그건 이제 한계는 이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720으로도 만들 수 있고 730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나중에 결정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 4인용 테이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20만 원대 정도. 사면 얼마나요? 그거 알아봐야죠. 사면 한 10만 원 중반인데 15만 원. 그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 그럼 싸게 해주나요? 농담 아니라 진담인데요, 사장님. 다시 올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자, 그때를 아십니까? 창업에 나선 5개월 사이 외모도 변화가 찾아온 대표. 조금 더 젊어져야지 활기도 넘치지 않을까요? 그게 창업의 원동력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변해보자. 제작진, 아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대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찾은 전문가는 이미지 컨설턴트 민율미 소장. 과연 대표는 그간의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언론사 기자로 살았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밥집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장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러려고 갔던 거죠. 이게 일반 분들이 보시는 거랑 저희가 보는 거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딱딱해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냥 피부도 굉장히 붉으신 얼굴 가지고 계시고 아니 안 붉어요. 진짜 하얘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한번 선생님 보세요. 저 원래 타고난 게 이렇게 빨가세요. 하얘서 빨갛구나. 이게 하얗다는 게 아니라 붉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간단한 피부색 진단을 마치고 퍼스널 컬러 찾기에 들어갔다. 퍼스널 컬러란 말 그대로 타고난 개인의 신체 컬러. 우리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는 피부에 이런 얼룩덜룩한 부분이 하나로 보였을 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처음 겪는 상황에 긴장한 대표. 여자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 진짜 어색하죠. 어색하죠. 근데 좀 형제가 삼형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긴장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계열 쪽의 컬러가 왔을 때 얼굴 색깔의 붉은빛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푸른색 계열은 식감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네. 그거는 음식에 가까이 있었을 때. 아니 서빙을 하니까 실제로는 갖다 준다고 봐야죠. 가져다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 근처 쪽으로 오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안 어울리는 컬러 예를 들어서 유니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컬러를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 고객한테 다가가게 되면 고객은 대표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나는 것처럼 네. 내가 웃고 있어도 정말 웃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컬러를 쓰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는 본인의 이미지는 약간 도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힐냈나요? 남색 계열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한 색들이죠. 뭐 이 색도 그 색깔에 가까운데 그런 진한 색깔들을 많이 추천하고 반대로 빨간색, 밝은 색은 추천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이 붉은기가 제가 많으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더 붉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화났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입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하셨다가 빠진 건가요? 아니죠. 원래 타고난 머리세요? 예, 원래 머리예요. 따로 염색하시진 않으셨고요. 네. 혹시 나중에 염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브라운 계열 쪽에서도 약간 붉은 계열 쪽 있으시죠? 이렇게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색을 하라고요? 네. 이걸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은 없는데 원래 색깔이 이러니까 머리 기르니까 이쁘던데요? 머리 기르니까요. 그거는 얼굴형에 따른 부분인데요. 괜찮으시면 저쪽으로 한번 가셔서 얼굴형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얼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가로의 넓이와 세로의 넓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긴 것 같으세요? 말상이라서 내가 좀 말상이잖아요. 그걸 보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이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예쁜 얼굴형이라고 이야기하면 계란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 눈썹 있죠? 눈썹하고 코끝 요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자 이렇게 1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마가 조금 더 넓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을 하실 때 앞머리가 조금 긴 게 나아요. 난생 처음 나 자신을 들여다본 시간. 어색하긴 해도 잘한 듯 싶다. 요즘 시대 이미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강한 카리스마 쪽이니까 그 이미지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그렇게 상담은 무르익고 여기 국밥집의 컨셉이 인상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건 없고요. 국밥집 디자인이 어떤 거 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제일 낫지 뭐. 네. 디자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급 셰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지. 난 셰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 포근하고 따뜻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건지. 글쎄요. 일단 고객의 타겟이 20대 30대 여자예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아. 거기가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대 30대다 보니까 그 20대 30대들이 눈에 익은 스타일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상의로 있는 유니폼 있죠. 티셔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약간 이제 아늑한 카페테리아 그런 느낌으로 다 같이 연출이 되는 거면 커피숍 같은 데 보면 허리에 묶는 유니폼이 있거든요. 대화 도중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대표. 허리치마. 벗어야겠어요? 애지중지 모시고 다니는 이것은 지난 여름 부산의 국밥집 체험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앞치마. 전리품처럼 챙겨온 앞치마를 보며 창업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그리고 상의는 티셔츠로 연출하시면 돼요. 블루 계열죠. 티셔츠. 네, 블루는 아니면 그레이 계열죠. 국밥집 사장에 맞게끔 나도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카페 분위기에 이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손님들 도망가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조언을 모아 변신해 볼까요? 과연 그 결과는? 오호! 10점 만점에 10점! 확 달라졌네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항상 나는 머리를 올렸잖아, 그죠? 올리는 스타일이고 안 그러면 그냥 다니는데 지금 스타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여튼 뭐 기분 좋아요. 아까 깜짝 놀라는 거 봤죠? 아직 인테리어가 아직 다 설계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조만간 끝낼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끝나게 되면 가격도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가격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시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다음 주 만만치 않은 인테리어 비용에 새로운 고민에 빠져든 대표. 노하우는 부족해도 열정은 질 수 없다. 산 넘어 산, 벽 준비는 계속된다. 다음 주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19화 고민과 열정 사이편에서 공개됩니다.